먹고 마시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서 일상적으로 분비되는 소화액 침. 침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침샘인데 침샘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 그리 흔하진 않지만 침샘암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턱뼈 혹은 뇌기저부, 안면신경 이런 데를 침습하면 상당히 치료하기도 어렵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고 입속 깊은 곳에 생겨 발견하기조차 힘든 침샘암. 처음에 이제 잇몸 외모가 조그만하게 생겼는데 잇몸 위쪽에 생겼는데 그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우리 피곤하면 뭐 입안에 뭐가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쪽 뒷부분이 뭐 등잔 밑이라고 그럴까요? 잘 느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잘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전혀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침샘암은 때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3, 4개월 동안 입술이 자꾸 삐뚤어지더라고요. 안면마비, 신경마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침샘암. 과연 어떻게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까?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암 수술을 걱정이 앞두고 있는 많죠? 김수진 씨. 네. 근데 걱정으로 뭘 바꿀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해보세요. 암은 입안에 생겼다. 그것도 혀 밑 깊은 곳에 있는 침샘. 요거가 혹이고요. 한 앞뒤로 3cm 정도 돼요. 여기 누르면 아파요? 네네. 네, 그래 요게 같은 거예요. 턱뼈가 이렇게 있어, 그죠? 네. 그리고 이게 혀예요. 혀.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에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보여요? 네. 네. 요게 다 혹이에요. 근데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크고 적절하게. 림프절 전이가 있는 3기암. 침샘에 암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해소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네? 2016년 4월경에 여기 왼쪽에 조그마한 파달만큼 만지더라고요. 덩이가 만져졌는데 그게 병원에 가니까 이거 별스럽지 않게 피곤해서 그냥 일시적인 정상이라고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 지났는데 2017년 7월 정도 되니까 좀 커지더라고요. 커졌어요. 그래서 또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이비인후과에서는 별스럽지 않게 를 먹으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고 빨리 찾았으면 암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죠. 큰 침샘은 3가지다. 제일 큰 침샘이 귀 아래 침샘 이하선, 그 다음이 턱 밑 침샘 악하선, 혀 밑에 설하선이 제일 작다. 얼굴 양쪽에 하나씩 총 6개가 있다. 이하선에서 분비된 침은 물 성분이 많고 아밀라제 성분이 있어 녹말을 분해해 소화작용을 돕는다. 악하선에서 분비된 침은 점액 성분이 많고 감염에 저항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호르몬을 분비하며 미각을 느끼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침샘암이란 두경부암의 일종으로 이 침샘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아무 증상이 없는 아주 작은 2cm 미만인 경우에 1기인데 그런 경우에 치료하면 거의 뭐 95% 이상 완치가 되는 확률이 많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침샘암도 병기가 진행되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피부, 뼈, 턱뼈 혹은 뇌기저부, 안면신경 이런 데를 침습하면 상당히 치료하기도 어렵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고 또 재발해서 이 재발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입원하셨네. 네, 그래요. 김수진 씨가 입원을 했다. 좀 볼까요? 아, 네. 좋아요. 잘 만져지는 부분에 있고, 네.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런 종류는 폐, 뼈 이런 데 전이가 많거든요. 발견 당시에. 그래서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도 이 치료할 수 있다, 치료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크고 어렵고 까다로운 수술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드시고 네, 잘 주무시고 내일 뵐게요. 네. 힘내시고 네. 최은창 교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 환자에겐 큰 위안이 된다. 뭐 민감해. 네가 그래 생각을 했어. 밤잠을 설친 채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 그저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을 바랄 뿐이다. 수술의 목표는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다. 종양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 종양 주변에 유착도 있고 근육 속으로 이렇게 신경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발 부위가 완전하게 떨어질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물론 이제 임파선 전이도 다 이제 제거가 돼야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암은 왼쪽 혀 아래에 3cm 크기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수술에서는 침샘암과 암이 전이된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오른쪽 림프절을 모두 제거할 예정이다. 수술이 시작되면 수술 후 호흡을 돕기 위해 기관지에 튜브부터 삽입한다. 이후 목으로 접근해 림프절을 잘라낸다. 다음, 턱 밑에 있는 암을 제거한다. 이때 턱 밑이 구강과 통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는 왼쪽 팔의 피부를 이식한다. 피부를 이식할 땐 혈관도 함께 떼어와 목의 혈관과 이어준다. 조직을 떼어낸 탈 부위는 허벅지 피부로 메워 마무리한다. 서브링걸 그랜드, 졸레벤 조심해요.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암이 있는 림프절부터 자르기 시작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침샘암 환자를 치료해온 최은창 교수. 림프절을 얼마나 잘 잘라내는가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섬세하고 꼼꼼하게 수술을 한다. 먼저 림프절이 잘려나왔다. 다음, 암을 제거할 차례. 무뎌졌어. 침샘암이 있는 목에는 많은 신경과 근육, 혈관이 있다. 때문에 정상 조직을 가능한 보존하면서 동시에 암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잘라내는 게 성공적인 수술의 관건이다. 임파선 수술하고 이제 구강에 있는 설화선 암 수술은 예정대로 잘 됐어요. 이게 좀 주변에 근육하고 유착이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비교적 잘 떨어졌고 임파선도 동측에 한 2cm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잘 싸서 건드리지 않고 잘 떨어졌습니다. 수술로 치료를 종료할 수도 있고 추가로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 항암 치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환자의 팔에서 피부 조직을 벗겨
침샘암을 제거할 때 뚫린 턱 밑을 재건해야 한다. 피부를 떼어낼 땐 동맥, 정맥도 함께 잘라낸다. 피부와 혈관을 함께 연결해줘야 이식된 피부의 괴사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벅지의 피부를 벗겨내 팔 위에 덮어주고 나면 수술은 모두 끝난다. 우리가 혀를 재건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혀에서 느끼는 짠맛이니 신맛이니 그런 거는 재건할 수 없죠. 하지만 저희가 부족한 조직을 이전함으로써 환자분이 똑바로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그 입을 통해서 구강 섭취가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추후 방사선 치료나 추후 이제 치료를 좀 더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날 최은창 교수가 김수진 씨를 찾았다.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아주 좋아요. 네, 갖다 붙인 살도 아주 피가 잘 통하고 색깔이 아주 좋아요. 네, 입 다무시고요. 네, 입 다시 벌려보세요. 물을 물려드려. 네, 좋아요. 목을 좀 제가 보겠습니다. 네. 피부를 이식하면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주 정도 집중 관찰을 한다.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회복되고 있어요. 네, 제일 문제가 이제 갖다 이식한 피판이 이제 피가 잘 통해서 거기가 잘 이제 아물어야 되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회복하고 계시고 예, 출혈이나 염증 소견들 없이 예, 굉장히 좋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고요. 잘 지내셨어요? 예. 2년 전 침샘암으로 수술을 받은 김경원 씨. 갔다 하시죠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네, 환자분 가지고 있는 예전에 있었던 그 암종이 원래 그 양성 종양이었다가 거기서 이제 암이 생긴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작았을 때 먼저 알아가지고 그거를 뗐으면 아마 양성 종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수술 잘 만족스럽게 돼서 지금 2년 지나도 별 문제는 없으시고. 보통 이 입안 구강에 생기는 건 한 5년 지나면 완치됐다고 얘기하고 그만 오시라고 그러는데 이 침샘에 생긴 종류는 조금 더 관찰해야 돼요. 최소한 10년 이상. 그리고 젊으시기 때문에 관찰하셔야 됩니다. 뻘겋게 되거나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 침샘암. 예. 이게 악성일 수도 있고 양성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뭔가 악성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면서 이 악성 종양이 몸에 퍼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제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침샘암은 종종 양성 종양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때문에 혹이 생기면 암일 가능성부터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제일 흔한 증상이 이 침샘에 뭐가 만져진다. 여기 귀 밑샘에 뭐가 만져진다. 턱 밑샘에 뭐가 단단하게 만져진다. 혀 밑에 뭐가 단단하게 느껴진다. 그거고 대개는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진행돼서 신경을 침범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만 오는데 침샘암이 많이 진행되면 주변 신경을 손상시킨다. 이하선에는 안면신경이 지나가는데 안면신경은 눈을 깜빡거리고 코와 입을 움직이는 데 관여한다. 안면신경에 암이 침범하면 눈을 감을 수 없어 충혈이 잦고 입술이 아래로 처진다. 아카선 아래 위엔 설화신경과 설신경이 있다. 암이 설화신경을 누르면 혀를 움직이는 데 장애가 생긴다. 이 때문에 말을 할 때 발음이 세고 음식물도 흘리게 된다. 설신경까지 손상됐다면 혀의 감각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침샘암 수술을 받았던 손유국 씨. 많이 힘들죠? 발견 당시 암은 주변의 근육과 신경까지 침습한 상태였다. 네. 집에 퇴원해가지고 집에 가서 네, 네. 입맛이 있으니까 네. 먹는 게 이게 지장이 없어서 네. 항암 치료하고 난 뒤로 이게 무슨 맛인지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면은 입안도 헐어요. 지금 다 예, 많이 헐어 있어요. 그런데 그 헐은 게 이제 약 기운이 빠지고 방사선 기운이 빠지면은 점차를 이렇게 아물어요. 다 아물면은 괜찮아지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손유국 씨가 앓고 있는 암은 선양낭포암이라 불리는 침샘암으로 신경을 좋아해서 신경 속에 잘 숨어 있고 폐로도 잘 전이된다. 암이라고 했을 때도 무덤덤했어요. 왜냐하면 이 폐암이라든가 이런 다른 장기암하고 또 틀려가지고 이것은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희귀한 거고 또 이게 전이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와서 보니까 전이가 또 아까 선생님 얘기하는 것도 신경적으로 많이 전이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이가 안 됐고 이제 계속 두고 봐야죠. 침샘암의 종류는 대략 30여 가지. 침샘암은 전이가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암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르다. 어떤 암은 진행이 느리고 어떤 암은 재발과 전이도 잦다. 때문에 암이 많이 진행됐거나 또는 공격적인 성격의 암일 경우 수술 후에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수술을 해서 이건 이제 침샘 종양은 첫째 완전한 절제가 우선이고 그 후에 수술로 치료를 종결할지 아니면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추가할지는 종양의 종류,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약제가 개발 중에 있는데 현재는 아직은 이 암에 대해서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치료의 근간이고 항암 치료는 재발했을 때 혹은 방사선 치료 후에 보조요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 대학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유지연 씨. 지금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지만 7년 전엔 유지연 씨도 침샘암 환자였다. 의대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샘암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본과 3학년 때 귀 뒤에 만져지는 몽우리가 있어서 동네 이비인후과를 먼저 갔었고 이제 제가 알기로도 제가 학생 때 상식으로도 그 부분은 감기에 걸리면 림프선이 부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동네 병원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항생제 먹고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본과 3학년이라 하면 시험에 한참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좀 사실 뭔가 진짜로 나올까 봐 무서운 마음도 있고 해서 아마도 좀 미뤘던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안면 신경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수술 결정하기 전까지는 안면 신경을 드러내고 더 오래 사느니 그냥 차라리 안 드러내고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술 이후 안면 신경의 일부가 마비됐다. 밥을 먹거나 표정을 지을 때 불편함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기에 환자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시간이 있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상황으로 왔을 때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환자분들하고 공감을 하는 데는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안면 신경을 손상 없이 이렇게 혹을 잘 분리해서 떼내는 것이 중요한데 악성 종양의 경우 혹은 양성 종양이라도 이렇게 안면 신경하고 유착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안면 신경 손상이 올 수 있고 암인 경우에는 안면 신경을 이렇게 침습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안면 신경을 같이 떼내고
다른 신경을 갖다 이식을 하는 안면신경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안면신경 마비가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입원하셨네. 네. 그동안에 얼마 전 이광세 씨는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편평상피세포암은 침샘암과 더불어 입속을 공격하는 또 다른 암으로 구강암 중 가장 흔하다. 네, 그 별 변화는 없으시네요. 여기가 좀 단단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크고 넓게 뗄 거예요. 네. 입 다무시고, 예. 그 임파선 전이가 없어도 우리가 수술해 보면은 한 20%는 검사에 안 나오는 임파선 전이가 발견되기 때문에 예,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고 예방적으로 그 부분 전이의 위험이 있는 부분을 오늘 수술을 같이 할 거예요. 여기를 그거하고 그 안에 있는 부분을 같이 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봬요. 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수술 잘 될 거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편하게 가지셔야지. 감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되겠지. 올해 나이 74. 암은 그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문제가 생긴 건 임플란트를 한 이후다. 처음에는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헐그러니까 보통 입안은 잘 낫고 하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죠 이제. 그런데 언제쯤서부터인가 이게 이제 뭘 먹으면은 내가 매운 거를 잘 먹는 편인데 매운 걸 못 먹겠어요. 자꾸 이제 뭘 먹으면은 보통 이제 평소에 먹는 김치 정도 먹어도 이제 좀 부담스럽고 이제 맵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보통 이제 좀 매운 거나 짠 거를 못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무심히 지냈는데 그 후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병원을 찾았다는 환자. 과연 구강암은 임플란트와 연관이 있는 걸까? 구강암이 생기는 원인들은 역시 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흡연과 음주는 연관이 되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강의 건강, 위생 상태와도 관련이 있고요. 만성적인 자극도 관련이 있습니다. 잘 맞지 않는 틀니 혹은 뾰족한 치아가 만성적으로 혀를 혹은 다른 점막을 이렇게 계속 자극을 주면은 그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부분에 이형성이 생겨서 점막에서 나중에 암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강의 위생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만성적인 자극을 없애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암이 빨리 발견됐다는 점이다. 이분은 72세 남자분이신데 우리 구강에 보면은 이제 후구치 삼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위턱하고 아래턱이 만나는 그 삼각형으로 된 부분인데 거기에 그 편평세포암종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뿌리가 깊지 않고 크기가 크지 않아서 입안으로 다 절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두께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떼서는 좀 불안하고 그래서 그 임파선 수술 중에 몇 군데 수술을 같이 이제 위험도가 높은 부분, 전이의 위험도가 높은 부분 몇 군데를 이제 같이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도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돼서 아마 예후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암은 오른쪽 아래 위 어금니 사이 후구치 삼각이라 불리는 곳에 생겼다. 목의 림프절에도 전이의 가능성이 있다.
수술이 시작되면 목에 수술창을 내고 전이의 가능성이 높은 림프절 부위를 먼저 잘라 제거한다. 다음 입안으로 접근해 암을 잘라내고 볼 점막으로 비어있는 부위를 채우고 나면 수술이 끝난다. 먼저 림프절 절제가 시작됐다. 림프절 절제는 크게 세 구역에서 실시하는데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꼼꼼히 제거한다. 계획대로 림프절 절제가 끝났다. 암이 있는 부위는 작지만 그 부분을 떼고 나면 입을 벌리기 힘들 수도 있다. 때문에 오늘 수술에선 암 제거만큼이나 재건 과정도 중요하다. 무사히 암이 잘려나오고 재건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올해 나이 32의 조준태 씨. 턱 밑에 혹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턱 내가 뭐가 좀 간지럽다가 네. 지금 좀 긁으니까 좀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만져져요 뭐가? 네, 뭐가 몽골 같은 게 만져져요. 몽골이가? 네, 아, 예. 그리고 없어질 것 같았는데 없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네. 큰 병원 가라해가지고 지금 큰 병원.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만져볼게요. 네. 몽우리가 만져지기 시작한 지 서너 달. 통증은 없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만져보겠습니다. 네. 만지면 아프세요? 괜찮으시죠? 굳이 아프진 않아요. 네. 이쪽에 침샘이 이하선이라고 있어요. 귀 밑샘인데 귀 앞에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침샘이 있는데 침샘에 혹이 생긴 것 같아요. 종양이 생긴 것 같아서 이제 그 침샘 종양에 대해서 두 가지 검사를 할 거예요. 한 가지는 그 종양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세포를 좀 뽑아 볼 거예요. 세포 검사하고요. CT를 찍을 텐데 이 침샘에 생기는 종양은 10중 8구는 양성이지만 20%는 암이 있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여기 뭐가 있죠. 귀 밑 침샘에 자리 잡은 혹. 사이즈가 크기는 1.5cm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석 달 전인가? 몇 달 전인가? 갑자기 모기가 물린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여기가 여기 뼈가 간지러워서 한참 긁었는데 이게 안 만져지던 이 몽우리가 만져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이거를 거울을 봤거든요. 큰 거울을 봤는데 뭐가 느낌이 모기가 물렸나 진짜 그 간지러우니까 일단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계속 통증은 없었거든요.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세침 흡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침 흡인 검사는 가는 바늘로 병변을 찔러 세포를 채취해내는 검사법이다. 종양의 악성 여부는 이후 세포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기른영 씨 또한 세침 흡인 검사와 CT를 통해 양성 침샘 종양 진단을 받았다. 혈압 한번 먼저. 침샘 종양 중에서도 턱 밑에 생긴 아카선 종양. 필요한 거 있으면 제 담당. 혹이 있는 줄 알면서도 네, 알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기른영 씨. 아이 키우고 이렇게 바삐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불편하게 느껴져서 만져보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점점점 더 커지고 몸이 피곤할 때는 조금 더 커졌다가 좀 피로가 괜찮을 때는 또 작아지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이제 이게 더 이쪽 부분에 더 약간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게 하다가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너무 이제 그 입 안에도 고통이 오고 혀나 이 안쪽에도 그래서 일반 이제 내과에 추천을 받아서 그쪽에서 이제 초음파를 했는데 너무 이제 큰 것 같다고 해서 최은창 교수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와서 이제 뭐
병원 진단 다 받아보니까 선생님께서 침샘에 혹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커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침샘 양성 종양은 비교적 흔한 병이다. 침샘암처럼 심각하진 않지만 반드시 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이거는 CT 찍은 건데요.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에요. 이게 하얀 거는 뼈가 하얗게 보이고 혈관 하얗게 보이고요. 조직은 다 회색으로 보여요. 아카선 두 번째로 큰 침샘인데 여기 오른쪽 아카선이 있고 여기 왼쪽 아카선이 있어요. 여기는 뭐 별 특별한 게 없는데 이쪽에는 이 아카선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종양이 보이죠? 예정하는 수술은 이 종양을 포함해서 오른쪽 아카선을 떼내는 아카선 절제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양은 환자의 오른쪽 턱 밑 침샘인 아카선에 있다. 다행히 밖으로 퍼지지 않고 침샘 안에 국한돼 있다. 수술이 시작되면 목에 수술창을 내고 아카선 근처에 있는 안면신경, 설신경, 설하신경과 분리한다. 이후 종양이 있는 아카선을 통째 떼어내고 나면 수술은 끝난다. 우리 몸에는 침샘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하나를 잘라내도 큰 문제는 없다. 아카선 쪽에 있는 안면신경은 다른 침샘 쪽 신경에 비해 훨씬 가늘다. 그래서 다른 침샘 종양 수술보다 더 조심스럽다. 자칫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입꼬리가 처지거나 혀마비가 생길 수도 있다. 수술은 종양이 있는 침샘을 잘라내는 것으로 무사히 끝났다. 이게 만약에 악성 종양이었으면 수술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나요? 어떻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미리 수술 전에 알면은 그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그 세포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그 종양만 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악성 종양으로 나온다고 해도 악성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입원 수술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남구 씨 또한 양성 침샘 종양 진단을 받았다. 일단은 잘 자야 수술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엄마 이러니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3일 정도 잘 참으라고 이렇게 하고 고모한테 고모랑 통화하면은 고모한테 서준이 그 얼굴이랑 그다음에 그 다리랑 로션 좀 아침 저녁 잘 발라달라고. 애들 아토피가 올라와서. 삼남매의 엄마, 제일 편하게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다. 하는 게 제일 좋고 걱정을 그러니까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내색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좀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조금 걱정되는 얼굴이 보이긴 하죠. 다음 날 아침 이제 수술실로 내려가야 할 시간. 서진아 할머니 집에서 잘 있어? 서영이 안 울었어? 서영이 안 울었어? 동생 좀 잘 돌봐줘. 갈 때 조금 울어서 하니까 달라져가지고 괜찮아. 그랬어? 알았어. 울지 말고 씩씩하게 잘 있어. 알겠지? 서영이 잘 있고 엄마 또 전화할게. 끝났어. 아이고 그래도 통화를 다 했으니 다행이네. 잘 있는 거 같으니까 다행이네. 아이들 목소리를 듣고 나니 비로소 힘이 나는 엄마. 아이고. 잠시 후 수술실로 옮겨졌다. 이남구 씨가 앓고 있는 이하선 종양은 침샘 종양 중 가장 흔하다.
이 이하선에는 가운데 안면신경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분리해서 종양을 떼내고, 또 이게 보이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미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다가 그 주름살 펴는 성형외과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 상처도 좀 감추고 감추면서 미용적인 고려도 해서 종양, 이하선 종양 절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양은 귀 밑 침샘인 이하선에 있다. 이곳엔 안면신경이 지나간다. 양성 종양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림프절은 제거하지 않는다. 최은찬 교수는 우선 수술 자국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헤어라인 쪽을 절개해 병변에 접근한다. 그 후 신경을 분리하고 종양이 있는 이하선을 통째로 꺼내고 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은 수술로 떼어내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20% 내지 그 이상의 악성 종양의 빈도가 있기 때문에 작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수술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양이 있는 쪽으로 지나가는 안면신경은 주름을 만들고 눈을 감고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움직이는 기능에 관여한다.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3%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기능에 손상이 생긴다. 오케이. 하지만 오늘 수술은 비교적 순조롭다. 6cm 정도의 비교적 큰 종양이 잘려나오면서 수술이 마무리된다. 스폰지 스틱 주세요. 아래쪽에 여러 가지의 신경과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다 잘 박리가 돼서 잘 떨어졌습니다. 이제 떨어진 저 시료는 이제 병력과에 보내서 다 이제 잘라봐서 한 일주일쯤 뒤에 진단이 나올 거고요. 특히 이 침샘 종양은 세포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다 자세히 잘라보면은 악성 종양이 나오는 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침샘 종양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 원인으로 의심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휴대전화다. 우리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귀 근처에 이걸 대기 때문에 이런 휴대전화의 전파가 이 침샘 종양뿐 아니라 그 뇌신경 종양 혹은 뇌종양과 연관이 있다는 논문도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논문도 있고, 아직은 이게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멀리 하시는 것이 이하선 종양이나 침샘 종양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샘 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던 이남구 씨. 이틀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후유증도 없다. 안면마비가 만약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 평생 그런 얼굴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됐었고, 솔직히 걱정이 안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왔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이남구 씨. 퇴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이 찾아온 것이다. 엄마 아직 수술도 안 하나 불어서. 엄마 뭐야? 은준이도 왔어? 엄마 아팠어 안 아팠어? 많이 아팠어. 많이 아팠어. 엄청 아팠어, 엄청. 엄마.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 씻은 듯 다 나은 엄마. 온 가족이 새 출발을 하는 마음이다. 너도 같이 하면 좋은데. 결정하고 내가 초세 그래서. 몇 초 하는지 해볼게. 17, 18,
건강 관리에 늘 신경을 쓰는 심순덕 씨. 더 할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10, 9, 8, 7, 6. 5년 전 이하선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과 30여 차례의 방사선 치료 끝에 건강을 되찾았다. 수술하고 나서 그 방사선 치료 받을 때 3, 4개월 동안 입술이 자꾸 삐뚤어지더라고요. 그 신경을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건드리게 돼서 그랬는지 그래서 막 그때 좀 힘들었었어요. 사람들 보기도 그렇고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고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3, 4개월 지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안면 신경은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손상이 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회복된다. 침샘 제거로 인한 영향은 조금은 있을 수 있다.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전에 비해 갈증을 자주 느끼기도 한다. 아무래도 이제 침샘암이다 보니까 그 침샘이 그 정상인보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덜 나오더라고요, 분비가. 그래서 불편할 정도로 덜 나오시던가요? 느낄 정도로? 막 크게 불편하진 않아도 그래도 이제 지금도 조금 마르긴 하는데 이렇게 그 전 수술 전보다 확실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일단 입맛이 없으면은 이거 참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사주고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줘도 못 먹는 모습 그걸 볼 때 정말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었어요. 예.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 생각지도 못한 암 선고에 온 가족이 절망했던 시간도 있었다. 당시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던 딸. 아직도 그때 기억이 선하다. 그때 저는 고3이었고 엄마 수술 하루 전날이 막내 동생 생일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니도 다른 지역에 있어가지고 저랑 동생이랑 둘이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했는데 솔직히 맛있는 것도 못 느끼겠고 그때 엄마 걱정하느냐 잘 저희도 일상생활은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맨날 울고 하느냐. 수술 이후 부부는 짬짬이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긴다. 아, 버찌다, 버찌. 버찌. 네. 인생의 고비를 넘어 다시 찾은 일상의 행복. 부부의 봄날은 지금부터다. 네. 2주 전 침샘암으로 수술을 받았던 김수진 씨. 좋아요. 아유 웃으시네 지금. 네. 한번 볼까요? 네. 암도 잘 제거됐고 입속에 이식한 피부도 부작용 없이 잘 자리 잡았다. 네. 여기 상처는 가급적 이제 물 닿지 않게 하시는 게 좋고, 네. 그거 이외엔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네, 조이상은 없어요. 골고루 잘 드셔야 돼요. 네. 고기, 생선, 야채, 과일 골고루 잘 드시고 퇴원하시고 외래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렵고 감사합니다. 까다롭고 참 어려운 수술인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완치되시기 바랍니다. 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얼굴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침샘암과 침샘종양.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턱 및 귀 밑에 생긴 혹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침샘종양 아주 흔합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시고
이 병은 비교적 잘 치료되는 종양이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검진하실 때 초음파를 경부를 포함해서 침샘을 초음파를 하시면은 조기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샘에 종양이 있는데 진료를 미루시고 차일피일 미루시고 자라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반드시 근처의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검사를 하시고 확인하셔서 대부분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기 낳을 때 뭐 하늘이 노랗다는데 그거보다 더 아파요. 사람들이 말하는 위경련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급성 그 담관염은 굉장히 그 사망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신장 기능이 다 없어져서 이렇게 신장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